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정우TV의 천정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이에 국회에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전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정부 여당이 확실히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짝사랑하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북한의 포갑체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만과 광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야당은 이걸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 북한 심기관리법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비판하고 있죠. 왜 이런 이름을 붙이는지는 아시죠? 지난 6월 4일 김여정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미친듯이 비난하면서 이들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일갈한 게 추진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정은 체제 수호법으로 부르는 게 본질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야당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발상이죠. 김여정의 교시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높이 받드는 김일성 교의 광신도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공개적인 대북 전단 발송을 규제한 적은 있지만은 역대 어느 정부도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잘 지내야겠다는 정부는 들어있었지만은 이토록 북한에 충성을 다하겠다면서 자존심과 염치를 다 팽개치고 발가벗고 나선 정부는 없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약하는 법을 만들 사람들이라면 이걸로 모자라면 대한민국까지 몽땅 갖다 바치려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호 비방 금지가 남북 간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입법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남북 당국이 심리전 차원에서 해오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거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이 조항은 2004년 6.4 합의, 정식 명칭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합의가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파기되면서 6.4 합의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다시 살린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6.4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합의를 근거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규제할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남북 간 합의는 정부 당국과 군의 심리전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간 합의는 헌법과 법률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 헌법이나 법률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헌법에 반하는 합의를 했다면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게 되는 거죠.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 당국 간의 상호 비방 금지 합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도 대북 전단 발송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의사표시의 방법이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차원을 떠나서 대북 정책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근본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북한 주민들을 김일성 교의 사상적 속박,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를 달성할 궁극적 방법은 통일이지만은 그 이전 단계에서 할 일은 북한 사회에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체제의 유지에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는 북한과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과 정보입니다. 코로나보다 김정은에게 더 위험한 게 외부 정보의 유입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 게 모두 김일성교, 김씨 절대 왕조 때문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면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교의 가르침이 모두 거짓이고 김일성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김정은 체제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의 민초들과 엘리트들을 의식화해서 북한 사회와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데 핵심적 수단이 바로 외부 정보의 유입입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개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거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북한의 포갑체제 유지를 도와주기 위한 겁니까? 전단살포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할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전단살포가 효과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런 수단을 불법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예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인간답게 살 희망을 포기하고 영구히 김정은의 북정하에서 개돼지같이 살라고 동족을 저주하는 행위죠. 전단금지법의 본질은 김정은 체제의 긍정적 변화보다 포갑체제를 수호하는 데 복무하겠다, 김정은의 충직한 하수인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억압받는 북한 주민을 팽개치고 김정은의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이건 김정은 체제의 반인도 범죄의 공범자로 몰릴 수도 있는 벼락맞을 짓입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김정은 체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기본권까지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런 반민족 행위에 가담하는 의원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까지 김정은에게 충성하면 김정은이 고마워하고 감동하고 남북 대화에도 성의를 보일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더 큰 능멸만 자초할 뿐입니다. 김정은이 김여정 시켜서 엄포만 한번 놓으면 대남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한다고 김정은이 굳이 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나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쇼 벌이고 협박하는 게 문재인 정부 길들이고 고분고분 말 잘 듣게 만드는데 더 효과적인데 정상회담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대북 전단금지법은
이미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항복했다,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분명 이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갈 것이고,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탄압 심판의 피고석에 앉게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북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주범으로 몰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욕이 될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하고 내년 중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상회의에서 대북 전단금지법으로 지탄과 조롱을 받고 북한 옹호하는 데 급급한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고 국민의 자존심 짓밟는 일, 이제 좀 그만하시죠.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